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아리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차와 커피는 빼놓을 수 없는 기호품 중 하나인데요. 길거리에 보시다 보면 카페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 카페들도 다 영어로 이름이 적혀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판들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발음 한번 익혀보시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커피나 티 좋아하는 거 한 잔 준비하고 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할게요. 첫 단어, 저희 커피 많이 드시니까 한번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히 발음 한번 해볼게요. 스펠링은 C-O-F-F-E-E 이렇게 쓰고요. C는 저희 발음 나죠. 그리고 O 같은 경우엔 여기서는 오와 어의 사이 발음, 지금 밑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발음 기호 보시면 C 거꾸로 놓은 발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와 어의 사이 발음이거든요. 오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 빼시고 그냥 발음하시면 돼요. F 두 개면 그냥 한 번으로 바람 빠지는 소리 내시고 이 왔으니까 그냥 이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offee, coffe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coffee 두 번 해보실까요? coffee, coffee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카페는 저희 길거리 다닐 때 정말 많이 보이는 별다방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예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예전에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스타벅이라는 항해사 이름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 항해사가 커피를 즐겨 마셔서 그 항해사 이름에다가 S를 붙여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star 하면은 또 저희가 아는 단어죠. ST 하면 st 이 발음이고 AR 하면 R 해서 star 저희 별이라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영화의 스타, 무비 스타, 뭐 할리우드 스타 하면 그 스타 그런 스타들도 스타라고 부르는데 뒤에 있는 buck 같은 경우엔 BUCK 이거는 달러의 속어예요. 우리 1달러, 2달러 할 때 dollar 말고도 2 bucks, 10 bucks 이렇게 부르거든요.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buck 하면 달러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숫사슴이라는 의미도 따로 있어요. 하지만 여기 스타벅스 이 이름의 유래는 그 모비딕의 항해사 이름에서 따왔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star 별이기 때문에 저희 별다방이라고 애칭이 붙은 거고요. 지금 이 로고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사람도 아닌 것이 문어도 아닌 것이 이게 인어예요, 인어. 인어 예전에 신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신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siren이라는 인어가 있는데 배 타고 가는 선원들 막 노래로 홀려가지고 그 잡아먹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괴물도 아니고 아무튼 인어였는데 홀리는 거잖아요. 모든 항해사랑 다 사람들을 홀리는 거니까 우리 스타벅스로 이렇게 사람들을 홀려서 이제 와서 좋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방문하라는 의미로. 근데 로고도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앱 깔으시면 앱에 보시면 사이렌 오더라고도 있어요. 그 사이렌 오더는 이 로고에 있는 이 인어 이름이 사이렌이기 때문에 사이렌 오더 하시면 원격으로 내가 미리 주문을 했다가 가서 픽업만 하면 되는 그 서비스를 사이렌 오더라고 해요. 사이렌 오더라고는 써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는. 스타벅스 두 번 한번 해보실게요. Starbucks, Starbucks. Siren도 두 번 해보실까요? Siren, Siren. 이 사이렌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 발음식으로는 사이렌이잖아요. 삐요삐요삐요삐요 하는 그 사이렌도 이 사이렌이에요. 소리와 연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많이 보실 수 있는 카페가 이 커피빈, 콩다방인데요. 아까는 스타벅스, 별다방. 얘는 콩다방으로 유명한 커피빈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 커피빈을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안 보이던데 요즘 워낙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서 근데 이 The Coffee Bean and Tea Leaf 이름이 좀 길어요.
너무 길긴 하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저희 이 처음에 THE 같은 경우에는 sight words에서 배웠어요. 빈출 어휘. 거기서 the 혓바닥 메롱 하시면서 the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있는 단어는 아까 맨 처음 봤던 coffee 이거죠. 그리고 bean은 뭐냐면 콩이란 뜻이에요. B가 b 발음 나고, A는 긴 장모음 소리 내셔서 E 하고 N은 N 발음 나니까 bean 하면 콩. 이렇게 and 표시는 and 그리고 라는 걸 기호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and. T는 아실 거예요. T는 TEA, 이거는 T 차. 그리고 LEAF 같은 경우에는 L 하고, EA가 E 장모음 소리에 F 와서 leaf 하면 잎사귀, 이파리 이런 걸 말해서 tea leaf 하면은 찻잎이에요. 그래서 커피콩과 찻잎, 그래서 이 커피빈, 콩다방이라고 불리는 이 커피빈이 차도 되게 많이 팔았었어요. 예전에 제가 커피빈에서 즐겨 마시던 거는 모로칸 민트 라떼, 차이 라떼 이런 거였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 메뉴가 되게 향이 특이하고 맛있었어요. 좀 길긴 하지만 두 번 한번 해보실게요. The coffee bean and tea leaf. The coffee bean and tea leaf. 줄여서 커피빈이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커피빈 알고 계세요? 콩다방. 다음은 길거리 지나다니실 때 또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 할리스 커피라고 할리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이 H가 발음 나죠. 그리고 O가 아 발음 나고, L은 두 개가 왔으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되죠. L 하고, Y는 E 발음 나요. 거기에 S 붙인 거예요. 그래서 Holli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Hollis 같은 경우에는 Holly 하면은 호랑 가시나무라고 아시나요? 이름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저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쓰는 장식품에 쓰이는 이 이파리 그리고 열매, 요걸 갖다가 호랑가시나무 할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할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여자 이름으로도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에서 이 할리 이름 많이 쓰는 사람들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외국에서는 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할리 대문자로 써야겠죠? 그 대신 이름은. 그리고 이 할리 같은 경우에는 holy라는 단어에서도 또 파생됐다고 해요. 이 할리스 커피에선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holy 같은 경우에 신성한, 경건한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복합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로고도 보면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이런 빨간 로고예요. 예쁘죠? 왕관 모양. 그래서 할리스 커피 발음 두 번 해보실까요? 할리스 살았습니다. 다음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이디야 커피인데요. 이디야는 요거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저희 아프리카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라고 아실 거예요. 커피 나무가 되게 열대지방에서 많이 자라잖아요.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에티오피아의 부족 중에 하나가 이디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디야, 여기서 물론 에티오피아 커피빈만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로고도 보면 여기 무슨 부족장 같은 원주민의 얼굴이 좀 보이실 거예요. 약간 거기서 따왔다고 하고 커피에 좀 진심을 담아가지고 만든 로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는 그냥 이 발음해 주시고, di는 D 발음해 주시고, ya는 야 해서 그냥 이디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에티오피아 발음이 우리가 아는 에티오피아가 아니에요. 발음 한번 배워볼게요. 이티오피아 조금 어려우시죠? 여기 이는 그냥 이 발음하시면 되고, th는 번데기 발음, 그리고 i는 그냥 이 또 발음해 주시고, o가 오 이 발음 나요. 그리고 pia는 peer 합쳐주시면 이티오피아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번데기에 IO인데 이렇게 강세가 왔어요. 거기에다 강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티오피아, 이티오피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두 번 해보실까요? 이티오피아, 이티오피아. 이디아도 두 번 해보실게요. 이디아, 이디아.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어는 길어 보이지만 투썸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 카페예요. 이 투썸 플레이스는 되게 뭔가 의미를 많이 주더라고요. to, TWO, 저희 1, 2 할 때 그 to죠? 1, 2 할 때 to, to some 하면 보통 한 쌍을 얘기해요. 한 쌍을 얘기하고 place 같은 경우에 저희 A 장모음에서도 배운 단어죠. 장소나 공간을 뜻하는 place. 저희 핫플 말씀드렸어요. hot place 해가지고 요즘에 뜨는 장소를 갖다가 핫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place를 합쳐서 to some place. 앞에 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관사라고 해가지고 명사 앞에 붙는 관사라고 했는데 얘네는 좀 의미가 많아요. 앞에 색깔 있는 글씨들 색깔이 좀 많이 진하진 않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앞 글자만 보시면 A to some place 라고 돼 있죠. 그게 A는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한 잔 할 때 a cup, 컵이란 단어를 써서 a cup of coffe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 잔의 커피. 그 다음에 to 같은 경우엔 two of us, 우리 둘이, 우리 둘. some dessert, some dessert. 약간의 디저트, 좀 디저트 먹으면서 place, 말을 나누는 장소라는 의미로 a to some place 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좀 길긴 하지만 두 번씩 따라해 보실까요?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Two of us, two of us. Some dessert, some dessert. Place, place. 그래서 A to some place 이렇게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디저트들 이쁘고 맛있는 거 괜찮은 것들 좀 있어요. 한번 들려보세요. 그래서 to some 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는 요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퍼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C자 거꾸로 된 발음 보이시죠? 거기에 강세가 왔고 PAU 하면 AU가 O와 어의 사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폴 아니고 펄 아니고 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 폴은 예전에 이상한 나라의 폴, 니나와 이상한 나라의 폴 그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있는 폴 이름이고 퍼 하면 성경에서는 또 바울이에요. 바울을 영어로는 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파울, 바울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퍼 그리고 뒤에 있는 건 BASSETT 이 경우는 성이어가지고 사람의 성,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이런 것처럼 성이 외국에서는 뒤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펄이 이름 그리고 Bassett 하면 그게 성. 이 사람이 바리스타 최연소 무슨 우승을 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폴 바셋 한국말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Paul Bassett, Paul Bassett 영어식 발음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 한번 해보실까요? Paul Bassett, Paul Bassett 잘하셨습니다. 근데 한국식으로는 폴 바셋 기억하고 계세요. 다음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TOM 하면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톰과 제리 아시죠? 저희 때는 톰과 제리 제일 완전 인기 많았었잖아요. 아까 그 이상한 나라의 폴도 마찬가지로 톰과 제리,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은하철도 999 막 이런 거 봤었던 시대. 그죠? 그때 톰과 제리의 그 톰이 원래 발음은 톰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T는 T 발음 나고 O는 원래 아 발음 나죠. 그래서 탐이 원래 맞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아니라 톰 행크스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리고 톰 and 써 있는 거는 and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Tom and Tom'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Tom and Tom's 같은 경우는 Tom
이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되게 예전에는 많이 흔하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탐 앤 탐스, 톰 앤 톰스 아닙니다. 탐 앤 탐스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탐 앤 탐스, 탐 앤 탐스. 로고는 T자가 대문자로 크게 써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찾으실 거예요. 탐 앤 탐스. 다음은 요것도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에 있는 단어는 천사라는 단어예요. angel, angel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거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건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이픈 거가지고 하나의 단어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angel, angel 아니고 angel, angel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I am 하면은 전치사죠.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의 i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뒤에 us 같은 경우에는 us, us 원래 우리를 이런 뜻인데 전치사 뒤에는 항상 우리를, 너를, 그를 이런 단어들이 와서 우리 안에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천사라는 의미예요. 엔젤리너스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이제 되게 천사 같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천사 같은 이미지로 그렇게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에도 천사가 있어요. 큐피드 같이 보이는데 엔젤리너스 커피.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엔젤리너스 이렇게 써 있는데 왜냐하면 angel의 L 끝에 끝나는 L과 in 하면 모음하고 연음이 서로 돼요. 그럼 Angeline, Angeline 이렇게 되고 us도 in의 in의 n 발음과 us의 u 모음이 연음이 돼서 nus, nus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음하시면 Angelinus, Angelinus 약간 이렇게 들려요. 하지만 영어식 발음은 Angelinus, Angelinus, Angelinus 이거예요. 천천히 발음 두 번 해보실까요? Angel in us, Angel in us. 잘하셨습니다. 한국식 발음은 엔젤리너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은 카페 파스쿠치인데요. 이 파스쿠치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태리어에서 따온 거여서 약간 영어식 발음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단어 보시면 저희가 많이 하는 카페, 카페라고 써 있는 거. 근데 원래 카페가 카페와 카페가 아니에요. 발음이. 발음 한번 해보시면 cafe, cafe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cafe 그리고 PA는 파, S는 S 하고 CU 하면 쿠 발음 나고 CCI가 치 발음해서 파스쿠치, 파스쿠치. 저희 구찌 GUCCI 또 그 명품 브랜드 구찌 같은 경우에도 이태리에서 온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구찌, 구찌 약간 그런 이름들이 많은가 봐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cafe, 파스쿠치. 카페 요 발음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카페 파스쿠치, 파스쿠치 이렇게 다 쓰여요. 발음 두 번 천천히 해보실까요? 카페 파스쿠치, 카페 파스쿠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거리에 보시면 되게 저렴한 커피숍들 이렇게 앞에 키오스크로 눌러가지고 바로바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커피숍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죠. 그 중에 메가커피라는 게 있어요. 이 앞에 MEGA 하면은 메가라고 써 있지만 원래 발음은 메가, 메가 이거고요. 메가커피 하시면 메가라는 말은 원래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메가커피 보면 사이즈가 진짜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되게 크고 가격은 또 되게 싸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데 좀 카페인이 좀 많이 함량이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메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용량이나 컴퓨터 용량,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킬로 하면은 저희가 단위가 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의 3승, 1000 그리고 메가 그러면 10의 6승, 10의 6승 100만, 100만 그리고 기가 하시면 10의 9승, 9승이면 10억인가요? 10에 369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가는 원래 100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메가 커피 같은 경우 이렇게 노랗게 해서 밑에 보면
big size two shot 이라는 말 조그만 문구도 보이실 거예요. 정말 빅 사이즈예요. big 큰 size 크기 그리고 two shot 하면은 원래 커피 만들 때 에스프레소로 내린 다음에 추출해서 거기에다가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얼음을 섞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아메리카노 있거든요. 그래서 two shot, 샷은 한 잔, 두 잔, 그 에스프레소 잔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두 잔이나 들어가고 빅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 커피, 메가 두 번 해보실까요? 메가 잘하셨습니다. 메가 커피 나오고 나서 요즘에 많이 생기는 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COMPOSE 이 간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란 색깔로. 아까 메가 커피도 그렇고 컴포즈 커피도 그렇고 다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죠. C가 크 소리 나고 O는 소리 나고 M은 이 소리 나죠. P는 양쪽 입술 붙여주시고 O 같은 경우에는 이 O 이름대로 O 발음 나고 SE는 Z 발음. 그래서 compose 이 발음이고요. compose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다, 작곡하다 라는 뜻이어서 뒤에 R만 붙여주면 composer 하면 작곡가라는 의미가 돼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로스팅 한 다음에 볶아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배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잘 구성이 돼 있다는 의미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에 compose coffee 보시면 로고는 앞에 보면 컴파스 같아요. 근데 이 컴파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compose랑 찾다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컴파스라고 불리는 거 저희 원래 영어식 발음은 compass 이거거든요. compose 두 번 해보실까요? compose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위에 보시면 뒷배경에 흰 건물에 파란색 병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색 병 있는 거는 요즘에 서울 쪽에 되게 이 카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마셔보지도 못했고 하지만 SNS에서 서울 사는 친구들이 많이들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맛이 있나 봐요. 이 첫 단어는 blue 하면 색깔이죠. blue B-L-U-E blue 발음 이렇게 해주시고 blue는 푸른색, 파란색 말하는 거고 뒤에 B-O-T-T-L-E 같은 경우에는 B는 B O는 A T가 두 번 왔으니까 한 번만 T 발음하고 L-E는 L 발음으로 끝내주시면 되니까 bottle 하지만 T 약하게 줘서 bottle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lue bottle 커피도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이게 유럽 쪽에서 온 건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blue bottle, 블루 보틀이라고들 많이들 불러요. 근데 원래 보틀은 우리나라식 발음이고 영어를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했을 때 보틀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원래 영어식은 bottl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blue bottle 두 번 해보실까요? blue bottle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길거리에서 쇼핑몰에서 아니면 백화점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영어 카페 간판 읽기 같이 해보셨습니다. 카페 이제 가시면 물론 커피만 즐기시러 가시는 건 아니시죠? 차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가셨을 때 이제 이 간판들 보시면 자신감 있게 한번 영어 발음으로 읽어보세요. 다음번에는 카페 가셨을 때 티 종류나 아니면 커피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열심히 보시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